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정말 떡밥 회수를 잘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객강남님도 닉네임을 객강맨으로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객강맨. 아니, 너무 이상해. 자꾸 듣다 보니까. 네. 그 도와줘요 객강맨 이거 나쁘지 않나요? 약간 펩시맨 느낌도 나고. 펩시맨이요? 저는 네, 펩시맨이 펩시맨 뭔지 모르겠는걸요?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어차피 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저 MZ거든요? 저도 MG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MG에 속하더라고요. 애 아빠인데. 펩시맨이 뭐지? 검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펩시맨 기억 잘 안 뭐더라. 나죠?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사연 내놓으라고 막 몇 살 전부터 제가 사연 좀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요즘 범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 범죄. 그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야, 왜 귀신들은 만약에 이렇게 누가 자기 해코지해서 죽은 사람들은 왜 귀신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잘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리고 얘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었던 얘기예요. 오. 야, 귀신도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한 4년? 좀 최근 얘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죄 짓고 살지 마시라고.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훈 좀 드리려고. 아유, 아니요. 다들 죄 객강남님의 짓고 살지 이야기에서도 마시라. 다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객강남님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요번 얘기도 똘비가 겪은 얘기고 한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똘비가 그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주는 게 4년 전에 똘비가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님이랑 같이 잠깐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사업체 갔다가 한 오후 4시? 5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차 타고.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에 사거리에서 신호 받아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누가 차를 박은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인데. 되게 세게 박힌 거는 그냥 살짝 쿵 이런 느낌 나길래 그래서 일단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 비상 깜빡이 켜고 차문 열고 내려가지고 뒤로 가봤대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내 차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쓱 봤더니 뭐 끓긴 자국도 없고 파인 것 같지도 않고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살짝 부딪힌 거죠. 완전. 차 괜찮네. 그리고 그 차가 그 당시에 같이 사업하던 형이 빌려준 차였대요. 되게 연식이 오래된 H사에서 만든 스포츠카 있죠. 투스카니? 예, 그 얘기해도 되나요? 왜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예, 투스카니 센 노란색. 네. 연식 되게 오래된 차잖아요. 4년 전이면은. 그 차니까 어차피 똥차기도 하고 뭐 내 차도 아니고 형이 막 범퍼카처럼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 차라서 그리고 뭐 끌킨 데도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운전자분은 봐야죠. 괜찮다고 말은 건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보통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든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든가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똘비가 차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차만 세워놨더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가가지고 창문을 똑똑똑 두드렸대요. 나오시라고. 저기 좀 나오세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게 썬팅이 까맣게 돼 있어갖고 안이 아예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해가 지려 한 5시쯤이니까 한 번 더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창문을 살짝 내리더래요. 그 운전자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웬 마스카라 되게 진하게 한 쾌한 눈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분인 거죠. 운전자분. 근데 문을 열고 내린 것도 아닌데 창문을 일단 내렸으면 눈은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려면은 이것도 예의는 아니긴 하지만은 가만히 앞만 보고 있더래요. 쾌한 눈으로. 얘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또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고 저기 내려보시라고 사고를 내셨으면 나와서 보셔야죠. 차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앞만 보고 있더래요. 그 쾌한 눈으로.
화가 나니까 얘가 좀 내려보시라면서 계속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계속 그 여자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아이 뭐 하정말 경찰 불러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웬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타 있나 이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웬 남자 실루엣?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자리에 남자 실루엣 같은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무릎에 여자 애기들 보면은 신는 빨간색 구두 있잖아요, 반질반질한 거. 그걸 딱 신은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아빠 무릎인지 뭐 아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앉혀 있더래요, 남자분 무릎에. 그래갖고 저기 동승자분 계시냐고 이렇게 똘비가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중이라고. 그래갖고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래요. 그러시구나. 애 아프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괜찮지만은. 그래갖고 보험 처리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똘비가 이랬더니 그 남자분 그 중저음 목소리가 여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여보 이러니까 뭐 부스럭부스럭 찾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몇 초 뒤에 명함 하나를 쓱 내밀더래요, 그 창문 사이로. 그러면서 쓱 내밀면서 뒤에서 남자분이 저희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병원에 빨리 가야 돼서 딸 때문에 나중에 보험 다 접수하시고 여기 제 명함이니까 여기로 연락 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선생님. 이렇게 받고 좀 찝찝하긴 해도 차가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박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다 찍혔을 거고. 가시라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먼저 출발했대요, 차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출발하고. 그래갖고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오고 나서 저녁에 씻고 집에서 TV 보면서 하다가 아까 사고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은, 그리고 뭐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일단 한번 전화나 해보자, 명함 받은 거. 전화를 했대요, 한 8시쯤에. 전화를 딱 했더니 없는 번호래요. 거기 찍혀있는 번호를 했는데. 뭐야 이거? 딱 봤는데 이게 회사 명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은 게. 그러니까 회사 명함이니까 회사에 연락해보면 되겠지. 이게 뭐 명함을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다,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날 근데 8시잖아요 보통 회사는 다 퇴근했을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걸어봐야지 이러고 잔 거예요. 딱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한 7시쯤에. 갖고 이제 회사 보통 열 때가 한 9시쯤이니까 평일이니까 9시쯤에 딱 회사에 전화를 해봤대요. 회사 전화는 받더래요. 뭐 어딥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더래요. 혹시 거기 대리 누구 계신가요? 이랬더니 잠시만요 이러더니 어디 뭐 연락 돌려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이러더래요. 당했구나. 와 진짜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서 끊었대요. 이게 화가 나는 건 둘째 치고 괘씸하더래요. 내가 박은 것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 병원 간다 해가지고 내가 배려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만은 명함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줬더만은. 그리고 얘가 전화한 목적도 수리 안 해도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요 전화를 하려고 한 건데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형님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가지고 후방에 찍혔는가 보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괘씸하니까. 그래가지고 SD카드 빼가지고 가게 출근하면서 회사 컴퓨터로 본 거예요, 사업장 컴퓨터로. 그 형님이 출근해 있으니까 같이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형님한테. 형님 차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SD카드 안 그래도 가져왔다고, 이거 확인하고 찍혀있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형님이랑 같이 봤대요, 후방 카메라 찍힌 거 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선명하게 찍혀있더래요, 번호판에 다 찍혀있고 자기들 얘기하는 것도 다 찍혀있고. 됐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는데 얘가 좌회전하면 바로 자기 집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뒤에서 똑같이 좌회전해가지고 따라오더래요, 그 박은 차가. 급하게 병원 간다고 직진 차선 갔던 차가. 뭐야 이 차? 병원이 하긴 뭐 좌회전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던 차가 얘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찍히는데 이 차가 갓길에 이렇게 경고등 깜빡이 켜놓고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찍혀 있더란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지금 열받는 거는 받고 나서 가짜 명함을 준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신고하고 이러면은 한 2, 3일 걸리지 않겠냐? 이러니까 뭐 그렇겠죠? 똘비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경찰 아는 형님이 있대요.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형님이 교통계 쪽이니까 여기 너 사고 난데 너희 집 앞 아니야? 거기 관할이래요. 그 형님. 그러니까 이 형님이면 바로 다이렉트잖아요. 이 형님한테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지금 가서 신고하라고 시간 괜찮은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 알겠다 이러고 이제 똘비가 출발한 거예요. 그 서로 경찰 형님 만나러 갔더니 이렇게 나와 계시더래요. 경찰서에. 그래갖고 SD카드 주고 그 영상을 확인한 거예요. 그 경찰분이.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거 뭐 금방 된다고 번호판에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조회해가지고 얘는 이제 금방 올 거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기다릴까요 이랬는데 아 그래도 혹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용무 보고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만약에 그 사고자분 오시면은 연락 준다고 그냥 그때 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용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경찰 형님 분한테 그 운전자분 오셨다고. 잘 됐다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밥 먹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분이 또 나와 계시더래요. 담배 한 대 피시면서 계시더래요. 똘비 네. 기다린다고. 그 운전자분 오셨냐고. 오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경찰서 보면은 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마주보고. 거기 간이의자 같은 거 진짜 왜소한 여자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디건 진짜 어두침침한 옷 이렇게 입고 다리를 떠는데 달달달달달달 계속 떨면서 진짜 초조한 모습 있죠. 달달달달 떨면서 자기 손톱을 아가자가자가 계속 씹어먹고 있더래요. 저분인가? 근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눈만 봐가지고. 저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찰 형님이랑 같이 하는데 경찰 형님분이 이분이라고 탁 얘기하니까 그분이 탁 쳐다보는데 그 눈이더래요. 그 쾌한 눈 마스카라 꺼멓게 해가지고 아 이분 맞다. 일단은 눈이 너무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눈이니까 아 이분 맞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에는 경찰 형님 앉아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진술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뺑소니로 처리된다고. 이거 왜 가짜 명함을 줬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달달달달 다리만 떨더래요. 손톱 계속 물어뜯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찰분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거는. 왜냐면 묵비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말도 안 하고 똘비가 다그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 행동 반복을 하니까 네. 답이 없어 보이니까 경찰분도 답답했는지 잠깐만 계시라고 해요. 이게 조사가 오래되니까 커피 한 잔씩 다 주려고 어딜 가셨나 봐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똘비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계속 그 아주머니만 쳐다봤대요. 운전자분만.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저기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뭐지? 나한테 말 건 건가? 이러고 쓱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똘비 얼굴 코 앞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기요 이러더래요. 귓속말처럼. 깜짝 놀라서 얘가 이거 뭐냐고 아주머니 왜 이러시냐고 이러고 떨어졌더니 아주머니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똘비가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저기 혼자 오셨어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아니 무슨 처음 본 사이에 그리고 좋게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자기가 김태원이야 왜 혼자 왔냐고 물어 막 이 생각을 했대요 얘가. 이거 혼자 왔는데요?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반사적으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무표정으로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던 분이 진짜 환하게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럼 됐어요 이러고 다시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정신 나간 아줌마인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속으로. 하고 이제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진술하라고 이렇게 딱딱 놔주는데 똘비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줌마도 너무 이상하니까 같이 있기가 싫더래요. 좀 느낌 이상해가 싸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형사님 저는 가봐도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얘는 증거도 다 냈지 그리고 진술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좀 가봐도 될까요? 이러니까 가셔도 된다고.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만 전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알겠다 이러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간 거야 똘비는. 네. 씨 똥 밟았구나 이러면서 집에 오니까 이게 진술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8시 반? 이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집에 들어가려고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있더래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아는 얼굴이더래요. 자기 말로는 똘비가 그때 한 2달 전에 이사 온 여자분이시라고 했는데 자기 바로 밑층에 이사 오신 분이래요. 오피스텔. 근데 썸 약간 탔다 하더라고요. 지 말에 의하면은. 예. 서로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지 말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얼굴을 알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좀 많이 섞었대요. 퇴근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거예요. 그때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의 뭐 한 20몇 층에 이렇게 있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서고. 그래갖고 한참 대화를 한 거예요. 막 이제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저기 혹시 가족분 놀러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아니 저 혼자 사시는 거 아시지 않냐? 저 가족 아무도 안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래층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위층에서 애기 뛰어다니는 소리 있죠. 발 콩콩콩콩콩 이런 소리. 그게 계속 울리더라. 아니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걸 아니까 똘비가 애기가 올 리가 없는데 가족분이 놀러를 왔나?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썸 타는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이분도 이해를 한 거예요. 놀러 왔겠거니 애기들은 다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하셨다더라고요. 1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는다고 한 9시, 10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 집이 비는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2달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친하잖아요. 아랫집, 윗집이.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아는데 분명히 비어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한 9시, 10시 똘비가 집을 비운 시간에 애기 발소리가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계속 나더래요. 너무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다가 올라간 거예요. 위층이니까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복도 방화문 있잖아요. 그걸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복도에 웬 TV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 소리 있죠. 진짜 크게 틀어놓으면은. 예.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똘비네 층 올라가자마자. TV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놔? 이래가지고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간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분이 똘비 가족이 놀러 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TV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똘비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래갖고 우리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래갖고 문 앞에 가니까 진짜 TV 바로 앞에 틀어놓은 것처럼 문 너머로 TV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크게 틀어놨으면. 근데 그 TV 소리가 애기들 보는 TV 채널 있죠? 뭐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동요 나오고 이런 소리더래요. 가족이 놀러 온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벨 눌렸대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문을 두드렸대요. 저기 미층인데요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냥 TV 소리만 계속 들리고 사람 인기척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TV를 틀어놓고 갔나? 근데 발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다른 데서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이제 문 두드리면서 벨 누르면서 저기요 좀 나와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TV 소리가 마치 사람이 안에서 점점점 작게 줄이면은 점점 음소거하듯이 싹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싹 꺼지더래요. 누가 있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지?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뭐 별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 두드리고 시끄럽다니까 TV 소리를 낮췄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한테. 무슨 얘기냐고. 저희 가족 놀러 온 적 없다고. 저희 집 비시는 거 아시지 않냐고 아침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분단속 잘하세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미층이니까. 그래갖고 얘가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도둑 들어온 것처럼 막 어질러펴져 있더래요. 화장대가.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어제 이렇게 했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도둑인가? 이랬는데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 싹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숨을 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 내가 좀 윗집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일단 뭐 별일 아니겠거니 넘겼는데 윗집 일도 있고 지금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무서우셨나봐요. 혼자 사니까 여자분이.
그래갖고 이제 똘비한테도 문단속 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거예요. 하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똘비가 자기 집 문 열려고 하는데 무섭죠.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는데. 근데 어떡할 거예요. 자간데 전세도 아니고 저번처럼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돈 주고 산 집이니까 일단 들어가자 이랬고 탁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 집이더래요. 아무도 없고 갖고 바로 찾아본 거예요. 다 뒤진 거예요. 집을. 혹시나 있나 싶어서 누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공포 얘기 중에. 뭐 몰래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 이런 거.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갖고 막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사람이 없대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평소에도 늘 하는 게 보통 이제 거실에서 잔다 하더라고요, 얘가. 하고 거실에 이불 피고 얘가 유튜브로 낚시 TV 이런 거 잘 보거든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 애라서. 낚시 TV 좀 보다가 저녁 먹고 씻으러 간 거예요, 샤워하러. 그래갖고 이제 한창 샤워하고 욕실 안에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바깥에서 TV 소리가 KT 기가진이 있잖아요. 음성 지원하는 거 채널 검색할 때. 그 기가진이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소리가 반복되더래요. 거실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상한 바람 소리 이런 거에 음성 인식해가지고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 그냥 넘길 만한 일인데 얘가 몸 닦다 말고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가진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뭐를 검색하겠습니다. 탁 이렇게 하고 한 2초 뒤인가 3초 뒤에 영상 딱 트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기 키즈 채널 동요가 막 들리고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분명히 한 10, 15 정도로 해놨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얘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고 어떡하지 한 2, 30분 이렇게 헐벗은 채로 욕실 안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나가자. 바깥에 불 다 켜놨으니까 일단 나가보자. 이래갖고 옷 대충 입고 문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TV가 소리 진짜 최대 맥스로 딱 틀어져 있고 애기들 키즈 채널 있죠. 그게 막 나오고 있더래요. 자기는 보지도 않는 건데. 이게 뭐야? 이러고 집을 다시 한번 다 찾아본 거예요. 제압할 만한 무기 하나 들고. 아무도 없더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기계가 고장났나? 혹시나 싶어갖고 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최근에 검색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딱 커서 올려놓으면은. 예. 탁 본 거예요. 밑에 창이 딱 뜨는데 다 어린이 채널 검색한 게 쫙 뜨더래요. 얘는 유튜브로 낚시TV, 축구 이런 거밖에 안 보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다급하게 끌려고 홈에 딱 들어가잖아요. TV로 보면은 홈 버튼을 딱 눌렀더니 유튜브 홈 채널이 뜨는데 다 애기 키즈 채널로 쫙 도배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추천 영상으로 키즈 채널이 다 뜨는 거예요. 얘는 낚시만 보냈는데 와 이게 뭐야? 이거 TV 딱 끄고 얘가 무서우니까 TV 켤 생각도 안 들더래요. 일단 자자. 불 다 켜놓고 잔 거예요. 얘가 보통 거실에서 자니까 혹시나 진짜 뭐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옆에 무기 할 만한 거 하나 막 야구 배트 이런 거 비슷한 거 막대 같은 거 하나 옆에 끼고 이불 덮고 이렇게 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얘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자는데 한참 자고 있었나? 거실에서 자니까 누가 뛰면 쿵쿵쿵 울림이 느껴지잖아요. 바닥에서 자니까. 자고 있는데 그 쿵쿵쿵쿵 울림이 느껴지더래요. 자고 있는데. 뭐야? 눈을 탁 뜬 거예요, 얘가. 자다가 말고. 잘못 들었나? 꿈결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선명해. 바로 옆으로 누가 쿵쿵쿵쿵쿵 지나가더래요. 애기 발소리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얘가 일단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확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고 저희 공포영화 볼 때처럼 이불을 완전 머리 끝까지 덮고 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살며시 본 거예요. 눈만 딱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때는. 잘못 들었나? 꿈결에 내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들었나? 아니면 옆집에서 난 걸 수도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벽이 얇잖아요. 옆집에서 난 걸 내가 꿈결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보고 있는 좁은 틈 사이로 빨간 구두 신은 여자의 발이 슥 지나가더래요. 쿵쿵쿵 하면서. 그 상태를 굳은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런데 한 번 더 반대편은 쓱 지나가더래요.
그 발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막 뛰어다니더래요, 발이. 그러니까 얘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발이 자기 머리 위쪽으로 쓱 가더니 조용하더래요. 없어졌나? 갔나? 아니 근데 뭐야 이거 귀신인가?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자그마한 고사리만한 손이 이불 틈 사이로 슥 들어오더니 얼굴을 슥 들이밀더래요. 그러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딱 봤는데 얼굴이 옷 입은 거랑 이런 거는 얘가 말한 게 3살, 4살 정도 원피스? 어리다. 그 꽃무늬 원피스 몸이 되게 조그맣더래요. 그리고 애긴 걸 어떻게 알았냐,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저희 딸내미도 그렇거든요. 4살인데도 좀 약간 발음이 어눌해요, 애기들이. 찾았다 이것도 찾았다 이렇게 약간 귀여운 척하는 말투? 그래갖고 애긴 걸 안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러는데 얼굴을 탁 봤는데 얼굴이 눈, 코, 입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한 그냥 맨 얼굴에다가 애기들 보면은 삐뚤빼뚤 그림 그리는데 막 눈 세모나게 그리고 코 막 이렇게 일자로 탁 그리고 이런 것처럼 립스틱 이런 걸로 그린 것처럼 빨갛게 해가지고 도화지 애기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삐뚤빼뚤 해가지고 이목구비가 탁탁탁 그려져 있더래요, 얼굴에. 그 얼굴이 탁 들이밀면서 입을 딱 들추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이번엔 아저씨가 술 내네? 이러고 휙 없어지더래요. 야, 그들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침에 깼대요. 와, 씨, 이게 뭐야? 이랬대요. 이게 꿈인가? 밑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꿈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함부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며칠 나가서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잔던 이불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불 이렇게 딱 만져봤더니 이불이 어젯밤에 뭐 얼마나 땀 흘렸는지 축축하더래요. 비에 젖은 것처럼. 일단 얘가 또 너무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아침이잖아요.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불 빨래는 돌려놓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니까 땀 냄새 많이 나고 이러니까 놔두면은 이불 빨래 돌려놓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세탁기에 가가지고 세탁기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찾았네? 이젠 내 차례? 이러고 슥 사라지더래요. 숨바꼭질이다 이거. 얘 혼자서 숨바꼭질한 거예요. 얘가 또 그 상태로 굳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막 찾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희 숨바꼭질 술래 찾을 때 보면은 숫자 세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얘가 입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그 길로 도망 나온 거예요. 뭐 지갑이랑 휴대폰만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그 형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형네 집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귀신 나온다는 얘기 못하고. 하고 얘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살던 집에 왜 귀신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산지 한 하루? 이틀인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관리실이더래요. 오피스텔. 자기 사는 거. 하고 관리인 아저씨 왜 전화하셨냐 하니까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밤새 누가 뛰어다닌대요, 집에서. 그것 때문에 친하지만은 참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리고 옆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밤새 틀어놓는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 입장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희 빈집이다. 저 지금 딴 데 와 있다 이랬는데. 아니 그럼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겠냐면서 와가지고 문 따고 확인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라고. 근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죄송합니다 이래갖고 그 민원 하신 분들 번호 좀 알려달라고 다 사과를 하고 이랬대요. 근데 민원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 4일쯤 지났을 때 형네 집에서 지냈을 때 저녁 밥 딱 먹고 한 7시쯤 됐나? 또 관리실에서 전화 왔대요. 또 민원 전화구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딱 받았는데 그 똘비 내 호수 말하면서 아이고 그 몇 호 총각 지금 빨리 와보라고 난리 났다고. 무슨 소리시냐고 하니까 전화로 할 얘기 아니고 빨리 오라고 지금. 갖고 야 부랴부랴 갔죠. 형님한테 얘기하고 좀 갔다 온다 얘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더니 복도가 막 왁자지껄 소리가 진짜 무슨 시장통처럼 난리가 났더래요. 사람이 꽉 차 있고 복도에.
이게 뭔 소라냐?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몰려있더래요. 근데 누가 고함을 지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웬 여자의 이름 지은이라고 할거예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우리 지은이 이 안에 있다고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이러면서 옆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러고 얘가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갔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이 홍해 갈라지지 쭉 갈라지더래요. 지나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은아 지은아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자기 차 박았던 그 아줌마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완전 미친 아줌마네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늘 한 1시간 전쯤에 찾아와가지고 총각내 문 앞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웬 여자의 이름을 지은아 지은아 찾는다고. 갖고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다 민원 넣어갖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빨리 문 열라고. 우리 딸내미 지금 이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같은 입주민들이 애를 찾고 이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집인 거 알잖아요. 와 납치했구나. 여자애를 감금시켜놨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안 오는 동안. 하고 자기 쳐다보는 눈빛도 다 이상하고 얘는 답답하죠. 억울하고 밑집 아가씨조차도 썸 타던 그 아가씨조차도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갖고 관리인 아저씨가 이 문 좀 열어보라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귀신 때문에 도망 나온 건데 그리고 얘가 애기 납치를 왜 해요? 그리고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기 싫더래. 억울하니까. 아니 내가 왜 내 집 문을 열어줘야 되냐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개인적인 공간을. 아니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부리시니까 좀 열어봐달라 이래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신도 싸늘하고 이러니까 얘가 문을 연 거예요. 얘는 납치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는 당당하니까 문 열고 보시라고 딱 이렇게 문 열리자마자 그 여자분이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 들어가더래요. 똘비네 집 안으로. 갖고 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말린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집 처음 오는데 안방을 찾아 들어간 건지 자기 자는 방에 쑥 들어가더래요. 저 아줌마 뭐야? 우리 집 구조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몇 초 지났나? 아주머니가 빈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다 봤는지 뭐 물어보진 않았다는데 아주머니가 좀 있다가 방에서 탁 나오는데 뭘 안고 나오는데 빨간색 여자의 구두를 탁 안고 나오더래요. 한 켤레를. 그러면서 됐다 이러면서 슥 나가더래요. 근데 일단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왜냐면 이게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모르는 아줌마도 아닌데 저번에 자기랑 접촉사고 있었던 아줌마인데 하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잡아두라 하고 주민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애가 없다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나는 무고하다는 거를. 그래갖고 몇 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보여줬대요. 옷장 다 열어봐주고 화장실 문 다 열어봐주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면서 이상하네. 근데 저 아줌마 왜 저렇게 했지? 라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온 사람들한테 자기 집안을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 부르라고 똘비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두 분이 순경 두 분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건 무고죄잖아요. 그리고 불법 침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서로 가자. 네. 그래 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그 교통사고 접수했었던 그 형님이 있던 관할 서로 간 거예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갔대요. 똘비가 그 아주머니 데리고 경찰 두 분이랑 4명이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그 형님분이 때마침 계시더래요. 아직 퇴근 안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이랬더니 이 아줌마 뭐 이렇게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랬냐고. 일단 알겠다. 근데 과가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그분은 교통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긴 하는데 조사는 딴 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조사받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똑같이 얘 눈에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구두만 이렇게 안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더래요. 머리 이렇게 숙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첫날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보호자 부르라고 경찰분이 신원조회 해보면은 뜰 거 아니에요. 보호자 연락처가. 그러니까 보호자를 부르신 거예요. 얘는 뭐 보호자 올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똘비는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고 있었대요. 경찰서 입구에서.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갑자기 뭐 누가 뒤에서 차를 박질 않나. 애기 귀신이 나오질 않나. 아니 뭐 납치범으로 몰리질 않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담배 피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경찰서 쓱 들어가더래요. 자기 옆으로. 지는 화가 나니까 담배 막 피고 있는데 그 들어갔던 남자분이 다시 이렇게 조용히 걸어 나오셔가지고 저기 이러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 보호자인 거예요. 갖고 얘가 남편이구나 싶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되게 얇은 목소리더래요. 예? 갖고 혹시 남편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저희 누나라고. 그러니까 남동생이래요, 남동생.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누나가 정말 실례를 범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 그 누나분이 한 10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남편이랑 딸이 돌아가신 거예요.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전복된 게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웬 난폭 운전 하시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받고 전복이 된 거예요. 애기 병원 데리고 가던 와중에.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속도도 좀 냈겠다. 난폭 운전차 어떻게 피하다가 이게 사고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난폭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벌이 좀 강하게 나가지만은 옛날이니까 되게 솜방망이 처벌받은 거예요. 그 난폭 운전하던.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누나가 정신을 좀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그 사고 난 차량이랑 똑같은 모델명의 똑같은 색깔 차량만 보면은 그 사고 난 지점 뱅글뱅글 하루 종일 돈대요. 그 차 찾으려고. 그래갖고 그 차 찾아가지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거든, 아니면 몰래 따라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인가 싶어가지고 10년 내내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그게 생활 패턴이래요. 들어보니까 그게 투숙하니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센 노란색. 그때 얘가 타고 다니던 차 똑같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얘는 귀신을 보니까 귀신 본다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여자애가 왔구나,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온 거구나,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얘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 얘가 알겠다고, 뭔 사정인지 알겠으니까 뭐 따로 고소는 안 하겠다, 누님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해라, 그냥 좋게 얘기하고 경찰분한테도, 조서 쓰시는 분한테도 얘기하고 도와주신 형님분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먼저 나온 거예요. 얘는 네. 조사를 다 받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죄 입증하려고 그 SD카드, 자동차 SD카드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있었던 일들 보여주려고 그 SD카드 가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참 안 됐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경찰서 입구 탁 나가는데, 맞다, SD카드를 안 챙겼대요. 또 그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가지러. 내 것도 아닌데, 내 차가 아니니까 SD카드도 지게 아니래요. 어떡하지 이러다 갓길에 비상깜빡이 켜놓고 간 거예요. 또 오기 싫어갖고.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주치기가 싫더래요. 좀 안 됐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여자애가 따라오면 어떡해요.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얘 느낌에 신발을 들고 나왔으니까 엄마 따라서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얘가 숨바꼭질 하던 애인데 놀자고. 이런 생각에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밖에서. 나올 때까지. 경찰서 입구가 딱 하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나오더래요. 남동생분이랑 그 여자분. 그때까지도 그 여자분은 이렇게 빨간색 신발, 애기 여자의 구두, 그걸 딱 품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더래요. 나왔구나, 가면은 들어가가지고 SD카드 좀 받아오자,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라는 분이 자기 누나한테 뭐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얘기하더니 자기 누나 뺨을 꽉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고함을 빡 지르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하면은 소용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딱 맞더니 그 누나분이 남동생한테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더래요. 막 고개 막 90도로 숙이면서. 그러면서 지은아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더래요. 갖고 그 남동생이란 분이 자기 누나 옷을 이렇게 끌어잡고 끌고 가더래요. 따라오라면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 여자분 계속 지은아 미안해 막 계속 이러고 있고. 아니
남동생분이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누나가 좀 정신이 좀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 일이잖아요. 간섭하기도 좀 그렇고. 네. 일단은 그분이 가는 거 보고 얘가 이제 피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예. 갔더니 그 소개받았던 그 경찰 형님이 니 다시 올 줄 알았다고. SD카드 놔둬갔지 이러더래요. 아이고, 예.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안 오면은 챙겨가지고 그 형편 통해가지고 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잘 됐네요 이러더래요. 근데 도와줬잖아요. 하고 고마워가지고 언제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제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김영란법 걸려서 안 된다고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간 거예요.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드리고. 네. 하고 아이고 참 이거 참 별일 다 겪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똘비가 아까 본 게 있잖아요. 그 동생분이 자기 누나 뺨 후려갈기고 막 고함 지르고 화내던 걸 봤으니까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냥 떠보려고 경찰 형님분한테 네. 근데 저 가족분 참 안 되셨어요 이러니까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그 경찰분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아까 그 남동생분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분이랑 자식 딸내미 잃고 참 안 되셨다고 10년 동안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사분 표정이 되게 썩더래요.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러더래요. 예? 똘비한테. 예, 그 남동생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남동생? 이러더래요. 남동생 아니라고. 뭐야?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그 여자 남편. 예.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그 둘이가 가해자래요. 난폭 운전하던 사람들이래. 우와! 그 둘이가 그 차에 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고. 똘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기 자식이랑 남편 잃은 분 아니시냐고. 그 남동생이고 이랬더니 뭔 헛소리 하냐고.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둘이 가해자라고. 8년 전인가? 7년 전에 한 1년 반? 이 정도 살고 출소했대요. 남편분은 1년 반인가 실형 살고 나오고 오른쪽에 동승자였던 와이프분은 그냥 무혐의, 집행유예 그렇게 나왔단 거예요. 예. 그거고 혹시 담당 형사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기 교통계 발령받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이런 전과로 이 여자분 매번 오는 분이라고. 갖고 보험 사기 이건 줄 알았대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예. 근데 이게 사건 조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똘비가 당한 것처럼 살짝 접촉사고 내고 막 이러신 분이래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이니까 얼굴이 익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전과로. 근데 이제 똘비처럼 다 선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저희 누나인데 이러면서 사정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 그냥 선처해준 거예요. 별로 박은 것도 없고. 앞선 운전자들도 똑같이 똘비처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상하니까 봤대요. 근데 차종이 똑같은 차종을 봤더란 거예요. 투스칸이 센 노란색.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형사분이 파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파봤더니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10년 전 사건에. 그러니까 똘비가 그 얘기 딱 듣고 알겠다 이러고 SD카드 딱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벌 받고 있구나. 그 죽은 가족들한테 씌여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왜 내 차를 박았지? 뭐 범인 찾을 거 이런 게 아니잖아. 지그들이 범인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지 혼자 그냥 결론을 내는 게 벗어나려고 죽은 여자의 혼 나한테 떠넘긴 거구나. 예. 똑같은 차 박아가지고 계속 그걸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경찰서 맨 처음에 불렀을 때 그랬잖아. 혼자 왔냐고 확인한 거예요. 예. 똘비한테.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거는 여자애가 실려갔는데 얘 혼자 경찰서에 왔다는 건 안 따라왔단 거 아니에요. 그럼 똘비네 집에 있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난 줄 알았던 거죠. 그 여자분. 그래서 그렇게 쉬고 웃었던 거예요. 혼자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와. 그러니까 그때 그 경찰서 앞에서도 그 남편이란 사람이 귀 후려갈기고 이러면은 해결될 줄 알았냐고. 소용 있을 줄 알았냐고. 그랬던 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아저씨한테 죽은 남자분이 시인 것 같아요. 네. 얘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다 해봤자 너희 헛수고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너희 평생 우리한테 고통받아 이런 뜻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은아 미안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여자의 영혼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과한 거지 않겠냐.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복수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귀신들은 복수 안 하냐고. 예.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무섭긴 했는데 당한 뭐 똘비가 무서운 거지. 저는 통쾌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귀신이 복수하고 이런 저도 솔직히 좀 답답했거든요. 아니 왜 나쁜 범죄 저지르고 막 연쇄적으로 맞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신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고 수시 새끼 다 먹어가면서 아니 왜 귀신들이 있는데 왜 복수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분들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약간 좀 통쾌한 기분이 약간 조금 들더라고요. 아 이게 권성징악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객강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복수를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렇죠. 많지는 않죠. 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와, 그 둘이 범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반전이 크냐 나한테. 저도 놀랐어요. 와, 저도 예. 그때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이랬어요, 제가. 아. 얘가 그 얘기하면서 네. 그 두 사람이 범인이래. 가해자래. 이러길래 뭔 두 사람? 이랬어요. 전 그 두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네. 뭔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여자분이랑 남동생분 이러길래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고. 야, 진짜 오늘 객강남님이 객강맨 했다. 진짜로. 와, 진짜 객강남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쯤에서 빵 터지긴 해요, 대부분이.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정말로. 아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죠. 야,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객강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편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의 이야기는 진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디서가 이야기가 반전의 시작일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이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1편부터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죄 짓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